자, 맨체스터 시티가 단순히 취미가 아니라 축구 이상, 돈을 벌어주는 것 이상의 어떤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3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하, 네네. 네, 3부의 내용을 이야기하기 전에 두 명의 인물을 주목해야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맨시티의 회장이라고 할 수 있는 칼둔 알 무바라크, 이 회장이 되겠습니다. 사실 무바라크는 맨시티 회장이 이전에 아랍에미레이트 거대 국영투자 회사인 무바달라라는 회사의 대표 이사입니다. 아하. 자, 그리고 EAA 아부다비 국제 전략을 담당하는 곳의 대표이기도 한데요. 사실상 다시 이야기하면 맨시티의 회장 칼둔 알 무바라크는 아부다비의 총리직을 겸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네. 즉 아랍에미리트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무바라크가 끝이 아닙니다. 무바라크 뒤에 한 명이 더 있는데요. 아, 누구죠? 무바라크를 바로 오른팔로 두고 있는 셰이크 만수르의 형 빈 자예드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네네. 자, 빈 자예드라는 사람은 아랍에미레이트 군대를 지휘하는 최고부 사령관, 아하. 아랍에미레이트의 최고 실세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인데요. 실제로 맨시티를 인수하게 된 것은 많은 사람의 해석들이 들어가 있는 것인데 맨시티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세탁하고 지금 현재 이 빈 자이드와 아랍에미리트가 행하고 있는 어떤 반인권적이고 반인륜적인 행동을 덮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해석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런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작년 AP통신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아랍에미리트와 현재 예멘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이 아랍에미리트 연합이 예멘과의 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멘군을 잡아서 고문을 하는 아랍에미레이트의 비밀 감옥에 대한 이야기가 이미 보도가 된 적이 있었는데 아랍에미레이트는 적극 부인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코틀랜드 인권감시단체 소속으로 일한 적이 있었는 니콜라스 맥기안이라는 사람은 빈 자이드가 통치하고 있는 동안 아랍에미레이트는 전쟁에서 굉장히 잔인하고 고문이 횡행하는 경찰 국가가 됐다. 아하. 왕가를 비판하면 모두 구속 처리하고 있다. 그런 나쁜 이미지를 맨체스터 시티 그리고 시티 풋볼 그룹을 통해서 중화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강하게 받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만수르의 어떤 그 집안을 생각했을 때 이런 식의 느낌은 전혀 갖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 가문을 생각했을 때는 그냥 이 가문이 오일먼을 돈 벌어서 뭐 축구 쪽이나 스포츠 쪽에 투자를 하고 있구나. 뭐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팬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있구나. 특히나 맨시티 안에서의 어떤 그 맨체스터 시 안에서의 플랜 시 안에서의 플랜을 본다면은 굉장히 뭐 축구 팬으로서는 부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플랜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결국 그 자국에선 본인 나라에서는 굉장히 잔인한 일을 자행하는 그런 가문이었다. 그렇습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맨시티의 구단주인은 만수르는 맨시티에는 별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아하.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인수하고 난 다음에 직관을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밖에 오지 않았다. 그럼 도대체 만수르는 어떤 것이냐? 바로 빈 자예드의 사업가 동생이자 얼굴마담일 뿐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네네. 네. 결국 이제 이미지를 좀 세탁하기 위해서 축구를 선택했다. 맨시티를 선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가 벌이고 있는 이런 가해자 이미지를 모두 다 없애고요. 아부다비가 구단을 세운 곳을 잘 주목해 봐야 합니다. 바로 영국 맨체스터, 미국의 뉴욕. 굉장히 주요한 도시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이곳을 통해서 비즈니스 나가서는 정치적인 영향력까지 넓히는데 굉장히 주요한 거점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결국 좀 순수한 마음으로 축구에 다가선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풋볼 리크스 사태를 본다면 이런 것들은 뭐 만수르 입장에서는 크게 신경 쓸 일도 아니다. 어떻게든 이미지만 좀 좋게 만들면 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법을 단행하면서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자, 이것 이외에 언론 통제와 관련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아하. 첫 번째는 펩과 맨체스터 시티 간의 계약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둘의 계약은 2015년 10월 10일에 벌어졌는데요. 이것이 계약된 시기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네. 이 10월 10일은 바로 바이에른 뮌헨 소속으로 펩이 감독직을 수행하고 있을 때 새 시즌 시작한 지 2달밖에 안 됐을 때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계약을 했을 때 어떤 파급 어떤 이 언론적인 부분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염려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나 분데스리가 안에서 말이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선데이 미러, 영국의 선데이 미러 기자 하나가 맨시티 디렉터 베리스타인과 펩이 바르셀로나에서 만났고 둘이 계약을 진행하는 것 같다라는 기사를 내려고 했을 때 맨시티 내부적으로 이 기사는 나오면 안 된다라는 그런 결론을 지었고 네. 언론사들에게 이 기사를 모두 내려라 라고 지시를 했고 실제로 그 기사들이 모두 내려갔다고 합니다. 아하, 또 언론 통제했다는 언론들도 것이죠. 또 그걸 또 말 잘 듣네요. 아마도 어떠한 이 무력 행사나 어떤 이 금전적인 것이 오고 갔는지는 정확히 이 풋볼 리크스에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런 이야기에 좀 순응한 언론인들도 조금 실망스러운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결국 지금 말을 좀 종합해 본다면은 어떤 그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에 아니면 또 유럽 축구계에 오일머니가 들어오고 만수르 돈이 들어갔다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로 알고 있었으나
내막은 그렇지 않았다. 네. 로 좀 결론을 지을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것 이외에 또 하나가 있는데 두 번째 두바이에 이 본사를 둔 아랍텍이라는 건설 회사가 있었습니다. 이 건설 회사와 맨시티는 스폰서십 계약을 맺으려고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아랍텍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 아랍텍이라는 회사 자체가 굉장히 인권에 문제가 있고 고용한 노동자들에 대해서 탄압을 하고 이런 회사로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 회사와 스폰서십 계약을 맺었을 때 맨시티의 어떤 이미지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권이 중요시되는 국가에는 이 두 스폰서십 간의 계약을 발표하지 마라. 언론들을 또 통제했고요. 네네. 그러나 인권이 크게 중요하지 않은 러시아나 터키, 중동권 국가들에게는 적극적으로 홍보해라. 그래서 아하. 그쪽 국가에만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다고 합니다. 아, 네. 완전 홍보 수단으로. 네. 아, 물론 홍보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죠. 그러나 정상적인 방법이 전혀 아니었다라는 것이 좀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이 맨시티의 폭로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주요하고 있고 자세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나머지 파리 생제르맹과 관련된 이야기들도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 네네. 일단 파리 생제르맹 이야기는 주로 음바페와 네이마르 계약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음바페 계약권에 대해서는 파리 생제르맹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음바페에 대해서 좀 또 다른 시선을 갖게 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바로 음바페와 음바페 아버지, 이제 음바페 대리인을 맡고 있는 아버지죠. 음바페 측이 파리 생제르맹에게 요구한 그 조건들이 밝혀지면서 세간에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충격인가요? 네. 네. 일단 첫 번째 요구는 사이닝 보너스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당신들과 계약을 했으니까 우리에게 보너스를 지급해라. 65억을 내놔라. 아, 네. 계약 하나로.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이런 사인피는 실질적으로 어떤 큰 선수들이 영입했을 때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뭐 계약금 별 문제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건 흔쾌히 파리 생제르맹이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 파리 생제르맹도 들어주기 어려운 그런 계약 조건들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음바페가 발롱도르를 수상할 경우에 네이마르보다 연봉을 더 높여달라. 아하, 네. 이 액수로 따지면 현재 연봉의 3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거부했습니다. 두 번째, 전용기를 배치해달라. 네네. 그리고 1년 동안 50시간을 사용하게 해달라. 파리 생제르맹 거부했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매달 전용 집사, 전용 운전기사, 전용 경비원을 고용해달라. 그리고 월 3만 유로, 4천만 원 정도의 금융 임대료. 우리로 따지면 월세 명목이 되겠죠. 월세 명목으로 4천만 원 정도 매달 달라. 이것은 수락해줬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네 번째, 이것이 사실 약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음바페 부자는 음바페 아버지와 음바페가 파리 생제르맹이 파이낸셜 페어플레이 룰을 걸릴 가능성, 그러니까 위반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파리 생제르맹이 파이낸셜 페어플레이 룰 위반으로 징계를 받아서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박탈당하게 된다면 보너스를 달라. 라고 네. 요구했다고 합니다. 네네네. 파리 생제르맹은 이것도 거부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음바페 쪽도 파이낸셜 페어플레이 룰을 파리 생제르맹이 위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던 있었다. 것이 아니냐. 이것이 굉장히 좀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죠. 뭐 알고 있을 수 있죠. 네, 본인에게 쓴 금액이 쉽지 않은 금액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음바페 이 부자가 어떤 그 돈에 대해서는 굉장히 밝은 그런 모습을 좀 알 수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런 요구들이 사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자신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나 음바페는 흔히 이제 축구 팬들에게 근본 컷이다. 이런 네.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와는 다르게 어떤 자신들의 어떤 이익도 상당히 잘 챙기고 있다. 네.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나쁜 것은 협상을 아닙니다. 해볼 부분인데 약간 좀 그렇죠. 조금 약간은 보기에 조금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뭐 이것을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 거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한 뭐 돈 많은 기업에 있어서 본인의 어떤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렇습니다. 굉장히 꼼꼼하게 열심히 노력을 했다는 것만은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마지막은 네이마르와 관련된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이것 역시 포인트는 네이마르와 관련된 이적료 그리고 연봉 모두 다 카타르 투자청에서 지불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나 여기서 좀 재미있는 것은 맨체스터 시티가 파이낸셜 페어플레이 룰을 피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각도로 심층적인 방법을 썼다면 파리 생제르맹은 굉장히 좀 단순하고 네. 나쁘게 말해서 무식한 방법을 썼다. 어허.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스폰서십을 채워서 이적료를 채우기 위해서 알켈라이피와 파리 생제르맹은 나이키를 만났다고 합니다. 맨시티와 다르게 이 스폰서 금액이 크지 않았던 파리 생제르맹이기 때문에 유니폼, 키 스폰서 금액을 올려달라. 1,200억 원의 키 스폰서 계약을 해달라. 나이키가 얘기했습니다.
가라. 네. 네. 과감하게 거절을 당했고요. 그리고 말도 안 소리 하지 마라. 네. 그것이 되지 않자 에미레이츠 항공, 네. 바로 메인 스폰서가 네, 됐습니다. 네. 에미레이츠 항공이 찾아갔습니다. 스폰서십 비용을 1,100억으로 올려달라. 네. 그랬더니만 에미레이츠 현실적인 액수로 가져와라. 아하. 그렇지 않으면 재계약조차 하지 않겠다. 아하, 네. 벤치를 먹고 죄송합니다. 자 거절을 네, 당하고 그렇습니다. 네, 거절을 당하고 조심해 주시고요. 그렇습니다. 네, 네. 네. 거절을 당하고 이에 분을 참지 못한 알켈라이피가 네. 카타르 투자청에 전화를 해서 네. 그냥 돈을 달라. 그래서 카타르 투자청에서 직접 돈을 받아서 바로 네이마르의 이적료를 지불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어쨌든 그 파리 생제르맹 입장에서도 네이마르를 영입하는데 좀 많은 금액이 필요했다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5년 동안 네이마르를 사용하기 위해 들어가는 금액은 6,800억 원입니다. 네, 1년에 네. 1,000억이 넘게 들어가는 선수가. 네. 그래서 나이키나 뭐 에미레이츠 항공에서 다 거부를 했던 상황이었었고, 그렇군요. 네. 별 계획 없이 그럼 네이마르를 좀 영입한 게 아닌가. 구단의 어떤 그 자본을 생각지도 않고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일단 네. 사놓고 카타르 투자청에서 돈을 받는 이런 조금은 주먹구구식의 행정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좀 계속적으로 지금 폭로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지금 이런 구단들을 좀 징계를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지금 나오지 않고 있죠. 그런 그렇습니다. 얘기들은 나오지 않고 있고. 사실 이곳 이외에 러시아의 구단들도 네. 이 가즈프롬, 러시아 국영 천연가스 회사죠. 푸틴과 어떤 이 압력에 의해서 유에파가 눈치를 보고 그리고 파이낸셜 페어플레이 룰을 피해가는 제니트, 이 모스크바 클럽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이것을 처벌할 수 있는 마땅한 어떤 규정이 없기 때문에 네. 애를 먹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는 좀 이 축구를 바라보는 축구 팬들의 어떤 마음만 좀 썩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할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새로운 소식이 나올 때마다 이스타TV 뉴스는 여러분을 가장 빠르게, 가장 정확하게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미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일은 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